2020년 10월 오늘의 책은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지은이는 김상훈.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관찰자 효과의 놀라운 비밀. 지능, 뱃살, 우울, 술, 담배, 인생의 모든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된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 25년차 베테랑 MBC 기자가 철저히 취재, 체험한 신기한 우주 원리. 내 지능은 왜 돌연 껑충 뛰어올랐을까? 내 뱃살은 어떻게 저절로 빠져나갔을까? 내 불안과 화는 갑자기 어디로 날아갔을까?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튀어나왔을까? 프롤로그.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 신은 왜 이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하고 물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알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20여 년이었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은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진 선물이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학생들은 오로지 목전에 둔 취업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강의 주제를 와칭이 일으키는 관찰자 효과로 정하였다.
강의를 해가면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 학생들도 와칭으로 기대 이상의 변화를 겪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례들은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몇 가지는 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 3년 전 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호기심 가득한 기자의 눈으로 와칭이 부리는 요술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문은 점점 크게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없이 활짝 열려 있다. 와칭은 신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준 선물이다. 나는 기자이기 이전에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와 학생들이 변화를 체험했다면 누구든 와칭을 통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쉽고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제목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에 눈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엄마들은 대개 이렇게 을러댄다.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함께 감정의 불길에 뛰어든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다. 한 남자아이가 게임기를 사달라며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다. 쩔쩔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했다. 엄마도 뿔이 날 대로 났다. 거세게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내팽개쳤다. 엄마는 아이가 품고 있는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었다. 억누르려 하더니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올랐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효과이다. 내가 아이의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얘,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근데 저게 얼만지 알아? 아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이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동전을 모아도 좋아.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느냐는 듯 깡총깡총 사라졌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 낯선 내가 무서웠거나 내 설득력에 감동해서였을까?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 줬을 뿐이었다. 그 불만은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내 안에서 치솟는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초밥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어머!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러졌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 놓고 바라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어오르는 화 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 바라본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다. 나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접시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죠? 하며 미소 지었더니 그녀도 방긋 따라 웃었다. 그 한마디로 그녀도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날아갔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은 실수를 잊고 그날 오후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 소제목 지능을 바꿔놓는다. 관찰자 효과는 내 머리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건가?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다. 특히 내게 전혀 생소했던 양자 물리학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어느 땐 저자들이 책에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한다.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격인 GRE를 다시 응시해 보았다. 나는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영어 부문에서 전체의 최상위 1%에 든 것이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무려 20여 년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영어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소를 부린 걸까? 머리를 확 터놓은 걸까?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걸까?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형편없는 1학년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는 교실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을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무슨 뜻인지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해 주도록 유도했다. 여러분,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목청 높여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날 배운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공부를 하면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험을 쳐보니 아이들의 성적은 놀랍게도 벌써 2학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되자 아이들의 90% 이상이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읽기 능력을 갖게 되었다.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했던 말썽꾸러기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로 바뀐 것이다. 성적은 그렇다 치자. 그럼 예술적 능력은 어떨까? 연아와 선아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 타고난 재능도 똑같다. 유전적 환경이 비슷한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의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그 실력도 똑같을까? 심리학자 맥퍼슨은 악기를 연습 중인 어린이 157명을 장시간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9개월 후쯤 아이들의 실력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참 이상하네. 연습량도 똑같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니? 아이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였다. 전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그는 평생 연주할 거라는 아이들의 수준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럼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연습량을 줄여보면 어떨까?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20분씩만 연습하더라도 1시간 반씩 연습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자명했다.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자신을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음악가라고 생각한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다. 즉, 음악에 관한 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반면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것이라는 아이는 마음의 일부만 열어놓았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음악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적 재능이 무려 4배도 넘게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다.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된 뒤 내 머리가 돌연 확 트인 느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소제목, 몸을 바꿔 놓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도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면 참 꼴불견이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땐 남몰래 혁대 버클을 풀어놨다가 일어설 땐 슬쩍 다시 매곤 했다. 줄넘기 등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는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몸속을 바라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쏙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와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침대 시트를 갈고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에 치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렵고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듭니다. 교수는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 가는 것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은 한 달 후에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배가 쏙 들어가고 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링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는 거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땐 청소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소제목 물질을 바꿔놓는다. 그럼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음식이나 쇠붙이 같은 물질은 어떨까? 그런 것들도 와칭만으로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부터 짚어보자. 당신은 물을 마시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아마 그냥 무심코 마신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물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면 어떨까? 뭐? 생각? 두뇌도 없는 물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내 말에 이렇게 눈을 부라릴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물은 당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당신이 무시하면 물도 당신을 무시한다. 거꾸로 당신이 물에 감사하면 물도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한다고 펄쩍 뛸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이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잡는 순간 그 물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고 변화해 있다. 물이 정말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 캐나다 맥길 대학의 생물학자인 그레드 교수는 여러 개의 화분에 보리씨앗을 20개씩 심어두었다. 그리고 물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세 사람에게 각기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고 30분간 두 손으로 잡고 있도록 해보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잡고 있던 물병을 수거해 여러 개의 화분에 각각 뿌려주었다. 첫 번째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가 잡고 있던 물병, 두 번째 사람은 정신이 혼란한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정신병 환자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잡고 있었다. 네 번째 화분은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다. 보리가 자란 속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 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자랐고, 두 번째는 가장 적게 자랐고, 세 번째는 두 번째로 많이 자랐고, 네 번째는 두 번째로 적게 자랐다. 물이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 정말 그랬다. 물에 대한 호감도와 보리의 키가 거짓말처럼 정비례했다. 물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틀림없었다. 생각해보라. 인체의 70%는 물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드시 우리의 몸도 달라지게 된다.